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90선 그리고 코스닥은 720선에서 719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4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웨이는 이 4일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저기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메가스터디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분위기가 2분기, 3분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고등학교 고등부의 오프라인 학원 그리고 성인의 편입이나 공무원 학원 등이 본격적으로 성수기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또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양재 기숙학원 신규 오픈, 또 서초 기숙학원 확장 효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고등수능 온라인 시장은 이미 메가스터디와 디지털 대성, 이투스, 이 3강 과점 체제로 확고하게 공고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회사들이 좀 난립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3강으로 좀 재편이 되면서 3강 중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메가스터디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격 수익성이 좀 증가되는 그런 시기가 좀 다가왔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작년부터 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한 환경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좀 비껴나 있으면서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주당 배당금이 850원이었습니다. 올해 1,200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4만 원 정도 주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시가 배당률은 약 3% 정도 되는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풍부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라인 3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11일에 주셨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63% 그리고 6월 4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KT엔진은 0.8%, 삼성전자는 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또 6월 4일에 주셨던 펄어비스 벌써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또 5월 30일에 주셨던 동원 F&B 14.59%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14일에 주셨던 화인베스틸은 5.41%, 그리고 11일에 주셨던 KM은 1.14%, 키스트는 1.14%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6월 4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코콤은 9%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6월 4일에 주셨던 캠시스 16.7%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제일기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8.29% 가져가고요. 4위는 포스코케미칼 5월 23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률이 8.88%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3위에는 동원 F&B 14.59%의 수익률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위에는 펄어비스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16%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1위에는 대림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3.44%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수익률이 벌써 두 자리입니다. 유엔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7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3.71% 가져가고요. 4위에는 캠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6월 4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6.7%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종근당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8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32.9%가 넘었습니다. 2위와 1위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모두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2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49%가 넘었고요. 1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50%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최낙철 팀장의 나이스 평가 정보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2.62% 가져갑니다. 네, 7위와 6위에는 나란히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근당 바이오가 7위에 올라와 있고요. 32.93%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6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9%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5위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한 달 만에 수익률 49.32% 달성을 했고요. 4위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9%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0%의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한 달 만에 수익률이 58%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D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세 자리입니다. 122.47%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대림산업을 5월 2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2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11만 8천 원도 넘어섰는데 이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52주 최고가를 이제 넘어서 이제 7년 이내 어떻게 보면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동사의 주가를 이끄는 건 어떤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월부터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순 매수액 같은 경우는 670억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수주액이 지난해를 바닥으로 해서 점차 이제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뭐 국내에서 어떤 현대케미칼, LG화학의 어떤 프로젝트를 비롯해 해외에서는 뭐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오만, 모스크바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영쇄신 발표로 인해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좀 상당히 지금 구미를 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가는 이제 처치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차 목표가인 12만 1,000원을 좀 두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림산업으로 이미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2차 목표가로 12만 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현재 10%에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8,8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중국 CCTV 감시 장비 업체인 하이크 비전을 미국 상무부에서 기술 수출 제한 목록 올리는 방안 검토로 인해
반사 이익을 볼 거란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 이익 기대감뿐만 아니라 코코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네트워크,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관련 이슈도 많이 남아있고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서나 장기적으로서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셔도 장기 이평선뿐만 아니라 단기 이평선까지 정배율을 이루고 있고 평균 거래량도 월초 대비 5배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매물대도 두텁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 8,80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9,3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6월 18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90선, 그리고 코스닥은 719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출정 연설이 남아 있는 만큼 최근에 계속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 대금도 우리 시장에서 3조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좀 개별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관망세 짙어지면서 좀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특징이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각 종목들의 현재 나와 있는 이슈들 그리고 뉴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빠집니다. 0.46%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4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현재 좀 호재가 있습니다. 인텔이 삼성의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첫 발주를 줬다 이런 소식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오늘 0.36%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4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최근 3주 동안 11% 넘게 상승하면서 최근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84% 하락세 나옵니다. 35,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보합권 205,0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LG화학이 1%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34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어제 강보합권을 마감됐는데 오늘 0.5% 상승하면서 45,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다시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9위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8위권까지 올라왔고 22,200원대까지 현재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대신에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6만 원대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어제 1% 넘게 강세로 마감이 되면서 10위권까지 올라왔고 이제 포스코가 11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여전히 LG 생활건강 10위권 지켜내면서 133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2092선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72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21선까지 오르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 제외하고는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1% 가깝게 상승했는데 오늘 0.5% 상승하면서 57,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58,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어제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0.5%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57,000원대까지 터치를 했고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죠. 신라젠 2위권 그리고 CJ ENM이 3위권까지 밀렸는데 CJ ENM 어제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7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18만 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출발하고요. 헬릭스미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9만 1,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가 어제 6%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크게 빠지지는 않고요. 7만 6,000원대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가 다시 6위권까지 내려왔죠.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0.57% 추가 상승세 나옵니다. 22만 7,6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메디톡스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이 추가 하락세 나오고요. 0.36% 약보합권 4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5%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6만 8,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움직
책임 없이 68,200원에 그대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재리 구입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419,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42만 원대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제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도 보합권 51,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롯데칠성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오늘 2분기에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 지금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 때문에 최근 꾸준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1% 정도 상승한 한 6,6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409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핵심인 내수 음료 매출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산이라든지 커피, 생수 등이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이제 가격을 좀 인상한 주류의 효과는 3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죠. 처음처럼 같은 경우는 이제 출고가가 7.2%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출고가가 10.6%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서 용기 등의 원재료가 이제 부담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는 물량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부터 이제 평균 판매 단가까지 상승 효과가 좀 더해지면서 사실 이제 작년 같은 무더위가 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3분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분기 이익에 좀 근접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실적과는 좀 별개로 최근에 지금 개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이제 서울 서초동 용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장부 가격으로는 4천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최근 현재 가치를 봤을 때 거의 2배가 넘는 1조 원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동사의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는 1.07배인데요. 이 땅의 가치를 제대로만 반영을 하더라도 PBR 같은 경우 0.5에서 0.6배 정도로 지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좀 투자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강도의 좀 조사를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에는 국세청에서 이제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올 4월 같은 경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집단국에서 고강도 조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각종 조사들이 좀 마무리되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동사의 지분의 8.98% 거의 9%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기 때문에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작년에 이제 순이익 500억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2,7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상당히 좋은 흑자를 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금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뛴 한 6,20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고요.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는 단사 이익이 분명히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또 배당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좋은 포인트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 이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16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MLCC의 수요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MLCC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재고 감축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격화로 인해서 MLCC에 대한 수요가 지금 회복이 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요. 중국의 유통 재고 소진 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2분기 실적도 다소 낮아질 전망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2천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 정도 줄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어떻게 보면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황과는 별개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장용 MLCC에 대한 투자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PLP를 이 사업을 이제 삼성전자에 지금 매각을 한 후에 전장용 이제 MLCC 사업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PLP 사업을 이제 삼성전자에 매각을 하면서 7,800억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자금을 이제 통하여
부산 이제 사업장에다 전장용 MLCC에 관련된 라인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MLCC 경쟁력의 핵심 부품인 원재료의 내재화를 좀 더욱더 지금 견실하게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침체 후에 도약할 MLCC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사의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은 올해 한 10%에서 2022년에는 한 20% 이상으로 좀 상당히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에 따라서 20%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면서 MLCC에 대한 수요 부분 분명히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성수기가 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PC의 신모델 효과가 분명히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G 어떤 확산의 어떤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 중심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동사는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과 텐진 공장에서 전장용 MLCC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정도 되면 글로벌 2위 어떤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점 매수 기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2만 원, 손절가를 8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뭐 경기 방어주로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주에 이제 속해 있는데 사실 최근에 5G에 관련된 어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뭐 통신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통신주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올해 6월, 이제 7월 이제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라고 하죠. ARPU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꾸준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올 초 같은 경우는 선택 약정 할인 25%를 상회하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ARPU가 상당히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지난 1분기에 신규 유치 어떤 가입자의 선택 약정 선택 비율이 전체 가입자 가운데 어떤 선택 약정 가입자 비중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으로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로 인한 어떤 ARPU에 대한 하락 요인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영업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좀 크지만 이제 매출액도 성장폭을 감안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꾸준히 높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G 가입자의 월 평균 트래픽이 LTE 대비 거의 3배 이상 높게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또 여기에 ADT 캡스와 이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죠. 이제 OTT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고객을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합 상품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OTT 경우에는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폭이죠. PUQ 같은 폭, 이제 그리고 마케팅 경쟁력 있는 동사와의 시너지 효과 분명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OTT 어떤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1번가 등의 어떤 자회사의 어떤 영업이익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어떤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정도, 이제 내년 정도 되면 결국 물적 분할 추진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배당 증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볼만 합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노력에 그치지 않고요. 지금 5G 사업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한수원과 어떤 스마트 발전소 구축 협약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계약을 맺었고요. 스웨덴 현지에서 노키아라든지 에릭슨과 관련돼서 각각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든지 6G죠. 어떤 진화를 위한 공동 개발 연수 양해각서를 좀 맺었습니다. 사실 이제 5G라든지 AI, 빅데이터 등의 어떤 다양한 ICT 기술에서 또 높은 기술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5G를 넘어서 이제 6G까지 어떤 기대해 볼 만한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아무래도 영업이익 증가 전환이 아닌 이동 전환, 이제 ARPU에 대한 상승이 분명히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9월보다는 이번 달에 어떻게 보면 매수가 상당히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이면 분명히 이제 ARPU에 대한 상승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 달부터 5G 가입에 관련된
동향을 기반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동사의 이동전화 ARPU의 상승 반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주식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달에 상당히 동사를 좀 매수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주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30만 원, 손절가를 24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삼성전기 그리고 SK텔레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수혜주를 몇 개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노바텍입니다. 네, 노바텍은 응용 자석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사업의 성장성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로 수익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네오디뮴 자석과 차폐 자석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매출액의 약 67%를 차지하고 차폐 자석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휴대용 전자기기에 액세서리 부착용으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차폐 자석은 자력 증폭 기능과 자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로 휴대폰 커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케이스 부품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네오디뮴 자석의 성장성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성에 대한 다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은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스마트폰 시장은 연평균 13%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네오디뮴 자석은 스마트 기기,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비롯하여 다양한 에너지 설비의 부품으로 들어가고 스마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신 웨어러블 기기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차폐 자석은 자력이 필요한 부분에 자력을 증폭하고 자력을 차단해야 할 때 부위는 보호하는데 전자제품에 별도로 부착되는 고가의 차폐 테이프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폐 자석은 테이프보다 원가가 더 낮고 제품 공정이 덜 복잡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 전자파 간섭과 전자파 장애로 인한 오작동을 줄이는데 기술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슈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입장 차이를 다소 좁혀지지 않는 무역 전쟁에 돌입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최대 카드인 휘토류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 최근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원재료인 휘토류를 노바텍은 휘토류를 이용한 차폐 자석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네오디뮴 원재료인 휘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7년 중국 현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휘토류를 공급받고 생산 능력을 늘려나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휘토류 관련주로 급부상하겠다가 21선 눌림목 형성을 하며 조정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미중 무역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한 휘토류 관련 이슈는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 붉은 이타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지능기업입니다. 지능기업은 효성그룹 계열사의 중소형 건설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사업성의 제3 도약과 그리고 최근 지분 매각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능기업은 1959년에 설립되어 2002년부터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주택 시장에 초점을 맞춰 지능 더블 파크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공격적인 주택 수주로 제2의 도약을 하였고, 2008년에 효성그룹에 인수되며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2011년에 워크아웃까지 들어갔지만 채권단의 유동성 확보와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을 실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워크아웃이 종료되었습니다. 과거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향후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의 오래 역사와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분야에서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 부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 기업인 효성중공업과 통합 브랜드 런칭 그리고 통합 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택 사업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와 사외에서 정확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광고와 홍보 활동을 통한 브랜드 제고에 주력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 건설 분야에서도 지능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도까지 적자가 지속되어 온 당기 순이익은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최근 천호 스테이션 하우징으로부터 매출액 대비 8.5% 규모의 강동구 성내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공사 수주 등 건축 공사의 활발한 수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가율 상승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증가하였지만 향후 효율적인 비용 관리 시 추가적인 수익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사 최근 지분 매각건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능 기업의 채권단은 우리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등 30여 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분은 약 44%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채권단은 늦어도 다음 달엔 지분 매각에 착수하기로 최근 내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은 지분 매각 결정한 후 1대 주주인 휘성그룹의 보유 지분을 함께 내놓자라는 이렇게 의견을 제안했었지만 현재까지는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고 휘성이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단이 단독적으로 딜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매각이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정고점 부근에 조정이 나오고 10일 이동평선 부근에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5월 초 급등 이후 눌림목 형성 구간에서 기관은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 이슈만 부각된다면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로 1차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50원 부근 이타시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장단기 이평성 전배열을 둘 수 있겠습니다. 최근 화웨이 반사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오픈베이스로부터 2010년 12월 물적 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설립 당시 SI 사업, 스토리지 제품 판매업, 그리고 검색 솔루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와 그리고 예측 분석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면서 온 데이터 솔루션을 합병하여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하여 기존 두 조직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여 최근 IT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ICT 등 여러 분야에서 컨설팅과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각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데이터 관리와 분석 그리고 서비스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데이터 전문 기업을 표방하여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한 EMC 스토리지 제품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생성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국민은행과 매출액 대비 약 13%에 달하는 127억 원 규모인 더 K 프로젝트 관련 메인 프레임용 스토리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2년여간 약간 하락 횡보를 하였고 최근 특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정배를 이루고 있고 골든 크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의 최대 주주인 오픈베이스가 화웨이 제재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면도 있지만 동사의 빅데이터 사업이
주목받을 여력도 충분한 상황에서 현재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이슈가 반영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300원 부근 이탈 시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부방입니다. 쿠첸 인수 효과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장중한 데는 4,300원까지 좀 터치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로 부방 이제 유통이라든지 BGN 테크 컨설팅 같은 계열사를 둔 회사고요. 지금 이제 쿠첸 같은 경우는 생활 가전 업체죠. 지금 부방이 2015년에 인적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계열사가 이제 이 부방이 계열사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좀 밝히자 두 회사가 지금 사실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방학과는 이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그래서 한 29% 이상 좀 상승을 하였고 지금도 이제 12%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주회사와 어떤 주력 사업회사가 같은 시장에 이제 편입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어떤 교통정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좀 기대감에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개인들이 이 부분을 좀 추격해서 하기는 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그냥 이런 상승을 한번 그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새 먹거리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전기 레인지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국주정입니다. 어제 좀 크게 움직였었죠. G20 에너지 회의에서 이 수소와 관련된 이 발언이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니까 오늘 좀 상승폭을 키웠다가 모두 반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풍국주정은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지만 수소가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 수소차 관련주 부각을 어제 많이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물론 수소에 해당되는 자동차 관련 부품주 역시 부각을 보이고 있지만 수소차 핵심 원료인 수소 역시 핵심 사업입니다. 풍국주의 자회사인 SDG에서 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화학사로부터 수소 원료 가스를 공급받아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관련주는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차는 작년 말부터 현대차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미래 산업 먹거리로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수소 산업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3대 중점 육성 신산업 중 하나로서 지난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러한 수소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2009년부터 산업기술정책펀드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해왔는데 올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수소 경제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400억 원 규모의 혁신 성장 투자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에서 수소의 중요성과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G20 차원에서 R&D 투자 및 규범과 표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수소 관련 이슈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셔도 일단 일봉보다는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N자형 반등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작년 말부터 급등 이후 하락으로 인해 다소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협력해서 내년에 세계 최초로 5G 양자 스마트폰이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이제 5G 관련된 이제 통신 서비스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제공이 되면 사실 이제 보안의 필요성이 상당히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사물 인터넷, 원격 수술 등의 어떤 부분에서 보안의 안정성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업의 대부분이 이제 어떤 정보 보안 산업의 어떤 정보 보안 제품 중에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정보 유실 방지 등 및 암호 인증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5G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수혜를 받는다고 보는데요. 사실 5G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올해를 관통해서 내년까지 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동사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지금 발음 이제 급등이 나왔지만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5월 17일에 이 알루코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8%에 가깝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3,100원도 터치를 했는데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저번에 알루코 1차 목표가가 이제 3,100원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3,250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이제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250원 1차 목표가에 도달 시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3,250원이 왔을 시 전량 매도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3,250원이 왔을 시 절반은 매도, 절반은 홀딩한 상태에서 이제 2차 목표가를 노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이제 3,8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기관의 수급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최근에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아직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까지도 기관의 보유 물량이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는 한 번 더 이제 도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탈을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속합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낙폭된 섹터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낙폭된 것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도 가장 많이 안 오른 섹터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올해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라도 이제 많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 백혈병 치료제라는 이제 신약 개발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FDA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받은 상태로 2상을 이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크리스탈은 현재 임상되어서 시판되고 있는 이 아셀렉스라는 차세대 관절염 진통 소염제 등 혁신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13.29% 정도가 되고 이제 2017년도까지 이제 영업이익이랑 당기 순이익이 이제 적자였었지만 2018년도에 두 달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 치고는 재무 상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 27일에 최고점 25,000원을 찍고 2019년 5월 27일에 최저점 14,800원까지 하락 조정을 보였다가 현재 횡보 중인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이고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반등이나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에서의 매수 구간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4,700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09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2090선에서 출발했다가 9시 15분경에는 2100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폭 내려오면서 9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래 대금 많지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52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매도폭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43,000원대에서 44,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63,9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오늘 강보합권 145,500원 선 그대로 지켜내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35,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2%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9,50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증권사는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내년 1분기부터 유럽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27만 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좀 빠집니다. 어제 급등했던 만큼 좀 빠지는데 0.7% 하락세 나옵니다. 3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좀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사이에 3거래일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세 나타냈는데 오늘 45,8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1%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22만 2,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 변동 없습니다. 여전히 SK텔레콤 9위권 그리고 LG 생활건강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0.45% 상승하면서 13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위권에는 여전히 포스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0.36% 강보합권 721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등락이 좀 있습니다. 9시 15분경에 코스피에 비슷한 흐름 가져가는데 이 723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폭 빠지면서 21선인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73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펄어비스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재 2%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59,1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큰 폭으로 좀 사들였고요. 신라젠이 여전히 2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0.5% 강보합권 57,000원대까지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CJ ENM 오늘 0.67% 상승하면서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헬릭스미스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9만 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5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22만 4,400원에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어제 급등 나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오늘 4%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7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상승 전환됐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5% 가깝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 0.7% 조금씩 회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7만 원 선 아래인 6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 여전히 9위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10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셀트리온 제약 0.58% 상승하면서 5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18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셀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6월 4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해주신 MC넥스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 18% 넘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그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헬성 옵티크스라든가 뭐 파트론도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MC넥스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5G 핸드폰이 이제 나오면서 이 카메라 그 개수가 좀 증가를 했죠. 지금 5G
관련해가지고 S10 같은 경우도 지금 카메라가 지금 4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수 있겠고, 일단 또 이 핸드폰 카메라를 제조하는 업체가 이 핸드폰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또 자동차에다가 또 납품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서의 그 수요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장기 미래의 성장주로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장에서는 이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최근에 그 히토로 관련해가지고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살짝 좀 올라왔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가 나왔었죠. 중국에서 히토르 정책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많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관련된 좀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들리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히토르 관련해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서 어떤 대응 카드로서 중국이 좀 활용을 했을 경우는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수소차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내일이죠. 19일부터 21일까지 해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2019년 대한민국 수소 엑스포가 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를 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좀 보였지만 오늘 좀 쉬어가는 부분인데, 국회에서의 그 수소 엑스포 개최가 지금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아직까지는 어떤 수치로서의 실적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이 시작이 될 때는 일단은 기대감에서 먼저 올라가고,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꺼지면 다시 한번 또 실적에서 좀 가는 흐름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앞으로 장기 미래의 성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 이지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죠. 대표가 이제 박지만 씨인데, 박지만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죠. 그래서 한교안 정치 테마주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 내년에 이제 총선이 열립니다. 그 총선이 열렸을 때 아무래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디 지역에 좀 출마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대선까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빠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어제 종가로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현재가죠. 1,600원에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 하채기 위원의 더 자세한 종목 분석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샘플러스 하채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온 미국 연준의 FOMC 결과, 여기서 이제 당초 6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죠.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하는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제롬 파월의 이제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제 그간의 인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빠지느냐, 그리고 금리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금리 예측을 알 수 있는 점도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6월 달에 안 나오더라도 7월 달이냐 9월 달이냐, 이게 이제 월가에서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상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 지금 좁은 박스권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되어서 이제 다음 주에 있는 G20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아직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참석 여부와
지금 개최 여부가 아직 불확실성한데요. 이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시장이 반등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런 두 가지 어떤 부분들이 단초 연결고리가 좀 깨진다고 하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장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어제까지 한 4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했다가 아침에 조금 이제 매수를 한 100억 정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국내 시장도 계속 좁은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연기금을 위시한 어떤 기관들이 계속 이제 저가 매수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계속 이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금 플러스권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벤트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좁은 박스권,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빠졌던 바이오주들, 대형주라든지 개별주, 재료 바탕으로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 관련되는 종목들, 흐름들이 필룩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흐름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어떤 순환매가 이벤트 결과를 앞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대응이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금 개선되는 종목들에다 어떤 저점 매수 아니면 이제 대형주 분할 매수 이런 어떤 투자 전략이 지금 바람직해 보이는 어떤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 뭐 도전비전이라든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웹캡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드 번호는 053580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업종 중에서 1호 상장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B2B, 핀테크 서비스 업체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금융기관과 기획처의 중간에서, 이제 연결해서 통합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웹캡시 관련되는 부분들은 99년도에 설립됐는데요. 설립 주축 그 경영진들이 본래 이제 은행권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전자금융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느끼면서 창업을 해서 이 업종의 B2B 핀테크 쪽에서는 독보적인 어떤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익숙하게 알 수 있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가상화폐 그러니까 가상계좌, 그리고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많이 이용하는 ATM기를 통해서 이제 입출금하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최초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다. 이게 이제 웹캡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상장가가 뭐 2만 원대 초중반이었는데 이미 한 6만 원대니까 100% 이상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올해 지금 매출액 전망도 2019년도 예상 매출액이 한 75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5% 좀 빠져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억, 58%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되는데, 이런 구조가, 이 회사의 매출 구조가 이제 B2B 핀테크 관련되는 부분이 한 60% 중반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시스템 통합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시스템 통합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감소시키기 때문에 매출액은 떨어집니다만, B2B 핀테크 관련되는 부분의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다 보니까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증가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차후 연도에도 계속되는데요. 이 회사의 어떤 제품 구조에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격리 업무 프로그램인 격리나라가 2017년도 12월 달에 런칭되고 난 다음에 작년도에 한 8,017개 기업들이 이제 가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한 2만 개. 중소기업이 지금 이제 뭐 1인에서 30인 이하 개수가 한 100만 개 미만 정도인데요. 시장 침투율이 격리나라가 한 1% 정도 지금 차지하니까 향후에 이런 어떤 성장세가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채널이 기존의 이제 자체적인 회사 채널과 은행권에서 채널이었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3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노란 공제, 그리고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채널도 지금 2배 정도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서비스 채널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하우스 뱅커가 이제 시장 침투율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쪽에 이제 들어가는 채널이 이제 브랜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게 이제 브랜치 글로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견조하게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꾸준하게 성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이 좀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어떤 지분율은 한 2%대기 좀 크진 않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도 어떤 성장 기조가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이 웹캡시의 매력적인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5월달에 이제 고점이 68,500원 정도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5만 원대 이제 후반까지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기간 매수세가 3일 연속 들어오면서 오늘도 지금 현재가가 이제 66,800원인데 제가 이제 잡아드렸던 이제 매수가는 5일선 부분이 한 6만 3천 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잡히면 종가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